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무지개를 보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들의 실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리의 놀라운 변신 강화유리. 강화유리 중에서도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커버 글라스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에서 커버 글라스의 탄생 과정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9일 대전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역을 찾은 무지개 제작진. 주말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앳된 모습의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약속한 듯이 한 장소에 모여드는 학생들. 이 친구들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대전에서 특별한 캠프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기업가 정신을 배우러 왔습니다. 네, 사업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대전에서 창업 올림피아드 캠프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스스로 모이게 만든 특별한 대회.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청소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리얼 창업 프로젝트.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빛나는 아이디어의 향연.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이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가 열릴 장소인데요. 이제 올림피아드의 주인공들만 자리를 채우면 됩니다. 마침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아니면 낯선 얼굴들이 많아서인지 학생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 하지만 이들 손에 들린 커다란 짐 가방 속에 1박 2일간 담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표와 방 배정표를 받는 학생들.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1인부터 최대 4인까지 팀을 이룰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오기까지 꽤 많은 준비를 해왔을 학생들. 이들의 숨은 실력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각 팀원들의 이름이 접수된 지금 이 순간부터 학생들만의 무한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이게 처음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고 출장하게 됐는데 일단 50팀 안에 들 줄 몰랐고 또 들었으니까 또 결선까지는 기대해보고 열심히 하려고요. 지금 일단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팀이 한층 더 성장한 다음에 밤에 레포트를 꾸며가지고 본선까지 올라가는 본선 2차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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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파이팅! 강원도의 조력 마대인강과 파이팅! 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YTN 사이언스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예선 서류 심사부터 본선 1차, 본선 2차 그리고 결선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의 핵심 키워드는 상상, 도전, 그리고 창업. 학생들이 팀별로 제출한 창업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본선 1차 진출팀이 결정됐는데요. 대전에서 치러지는 본선 1차 대회에선 약 12대 1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52개 팀이 참가하며 1박 2일간의 경쟁을 통해 본선 2차 대회로 가게 될 팀이 결정됩니다. 본선 2차 대회를 거쳐 결선에 진출할 팀은 단 10개 팀.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는 이렇게 단계별로 탈락팀이 결정되는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치열한 창업 아이디어의 경쟁을 뚫고 결선 무대에 설 정예팀들은 과연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여러분도 함께 짐작해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역량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난 2년간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최하는 제1회 기술창업 올림피아드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얻어갔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선 1차 대회 참가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데요. 본선 1차 대회의 전반적인 일정을 들으며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지만 이들은 17세부터 19세까지의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죠. 야, 뭔가 삘이 있어요. 다 나가고, 뭔가 처음 보는. 과연 이게 교육에 맞는 건가요? 노래와 춤 실력도 꽤 수준급인데요. 또래의 재치 넘치는 장기 자랑으로 굳어있던 학생들의 얼굴에 이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 기업가 정신 훈련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끌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기업가 정신은 리더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맞는 일을 맡기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녀야 할 기업가 정신.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딘가 소속돼 있다는 것은 배예요. 그 배를 떠받치는 노력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다 뿐이지. 제가 창업해서 뛰어내린 거는 바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 위에서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 그죠?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도 물장구를 계속 쳐야 돼. 떠 있으려면. 기업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고 수시로 닥쳐오는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강한 의지.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향해 도전과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정신. 이것이 바로 기업가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지만 기업가 정신이 바탕으로 세워진 기업이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 청년 기업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창조 경제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창업 분야에서 가져야 할 기업가 마인드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CEO가 돼서 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우선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한번 일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 자신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과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제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뭔가라는 걸 중요시하면서 기업가 정신은 아무래도 고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들었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마치고 학생들이 향한 곳은 실내체육관.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얼마라고요? 30분. 30분 안에 주어진 재료만 가지고 바닥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마시멜로를 기준으로 높이 될 거예요. 지금은 팀빌딩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팀원 외에 다른 팀원들과 조를 이뤘는데요. 여러 팀원들과 함께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하며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어진 미션은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면을 이용해 탑을 쌓아라. 부러지기 쉬운 스파게티면과 부드러운 마시멜로.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가장 높게 탑을 쌓은 조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워서 이쪽으로 하자는 거지? 그러면 굳이 4개를 끼울 필요도 없어. 3개는 1구 계속 올리잖아. 3개씩 팀마다 세로로. 제한 시간 30분. 이 시간 내에 미션을 수행해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습니다. 신속히 아이디어 회의를 마치고 탑 쌓기를 시작한 학생들. 가느다란 스파게티면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탑 하단 부분의 설계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이 부족하면 아래쪽을 이쪽을 이렇게 좀 더 넓히는 방법으로. 일단 그럼 한 면을 올려보자. 저희는 일단 화학에서 나오는 그 단순 입방 구조라는 구조를 통해서 만들 건데요. 제일 처음 일단은 정육면체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갈 건데 일단 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좀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좀 더 아래쪽의 넓이를 점점 넓혀가는 방식으로 위쪽으로 좀 많이 쌓아 올라갈 계획입니다. 삼각형보다 사각형이 제일 무게중심이 중간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무게가 3개로 분산되는 것보다 4개에서 한꺼번에 중간으로 모인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미션이지만 즉흥적인 사고력과 설계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신들만의 탑을 쌓는 학생들. 이들은 어느덧 한 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시간 종료! 작품들을 보아하니 스파게티면과 마시멜로를 가지고 꽤 높이 탑을 쌓았는데요. 이제 바닥부터 가장 높이 위치한 마시멜로까지의 거리를 잴 시간입니다. 그런데 줄자를 대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는 탑. 공된 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6 예! 126 104 우승팀이 결정난 것 같은데요. 탑의 높이, 미션의 성공 여부를 떠나 학생들의 순발력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팀빌딩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것과 달리 이렇게 실제에서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이렇게 대회든 뭐든 일단 참여를 해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끼리 이걸 쌓고 이거야 이렇게 의견을 나누니까 더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도 한 층 한 층 쌓아가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교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관한 강의입니다.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란 무엇이고 창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사업계획서는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가치, 취지를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야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뭐 5년 전, 10년 전부터 생각을 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게 있는지 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인력, 조직 구성,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생각을 문서로 나타낸 사업계획서는 사업 파트너와 투자자, 그리고 지원 기관을 설득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요.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은 창업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학생들은 통상 그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 방식이 일종의 주입식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능동형으로 본인이 직접 사업에 대한 어떤 주체가 돼서 그 사업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구현시키고 상대방한테 설득시킨다는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교육 방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강의실에 팀별로 모여 앉아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 학생들. 과연 학생들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 부족을 해서 전원이 꺼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교체 시에 전원이 꺼짐없이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라이프 스트로라는 아프리카를 위한 정수장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라이프 스트로를 선진국에서도 더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라이프 스트로의 정수장치랑 카페인 흡착하는 필터를 따로 제작해서 정수 필터랑 카페인 필터랑 교체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전동자 출입문 게임 방지 장치를 만드는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지하철 출입문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출입문 같은 거에서 손이나 목이 이렇게 막 뭔가 문이 맞닿는 그 부분이 아닌 그 끝부분에 차체벽과 문이 움직이는 그 사이에 살짝 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자꾸 끼이게 되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에 관한 거예요.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제품의 기능성을 높인 친구들도 있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야 하지만 도중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강의실에 대기하고 있는 멘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분석은 시장 환경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게 사업 모델 전략이에요.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핵심 가치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팀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로봇의 기능이나 로봇의 능력이나 로봇에서 잠재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지금. 약점이 뭘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멘토들의 역할은 오류를 찾아내거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는 학생들의 몫인데요.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모두 반영해 완성해가는 학생들. 이들에게서 벌써부터 사업가 정신이 느껴집니다. 열띤 토론이 끊이지 않는 이 팀은 표정이 조금 심각한데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죠? 다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이라고 다른 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좀 색다른 거라 가지고 그런 거에 참고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학생들. 이들이 만날 사람은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강의하신 황태형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의 대화는 최종 멘토링 과정으로 학생들의 사업 계획서에서 부족한 점을 최종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이 반찬통을 찾으실 때 어떤 음식이 들은지 모르시니까 직접 열어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휴대가 가능하고 값이 저렴한 전자 라벨기를 새로 제작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네요. 특히 이제 사회 소외계층한테 도움도 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이 아이디어에 이제 좀 더 그 살을 붙여주면 저런 그 라벨기를 팔면 저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라벨 저 형태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런 라벨을 아예 저런 걸 새겨서 그런 걸 만들어도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희가 지하철 안에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일단 했잖아요. 지하철 사람 수를 알아보는 것을. 그럼 여기서 뭐 추가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런 CCTV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사회에 좀 더 이슈가 있고 좀 더 구매가 그런 필요한 것 같은 쪽으로 타겟팅을 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쯤에 방금 전에 강의 시간에도 집중 못하면서 들었는데 사업계획서 일찍 작성하고 심사위원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모습 보고 좀 더 노력해서 하면 저희에도 기회가 오겠구나 생각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많은 토의를 했고 여러 가지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미해결로 남아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강의도 듣고 멘토링도 여러 번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저희가 많은 그런 사업 구조의 부분에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북돋아줄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총 658팀의 치열한 서류 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9일 52개 팀 164명의 학생들이 본선 1차 진출. 이 중 15개 팀 54명의 학생들이 본선 2차 대회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후 3주. 본선 1차 팀에서 선별된 15개 팀이 결선대회 진출권을 두고 다시 모였습니다. 남다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54명의 주인공들이 위풍당당하게 대회장으로 들어섰는데요.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본선 2차 캠프 참가하러 왔습니다. 부상 가겠습니다. 본선 2차 대회에서는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프레젠테이션 노하우와 실질적인 시제품 제작 장비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됩니다. 본선 2차 대회에 입성한 우리 학생들. 진출 소식을 듣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꼭 이기고 싶었어요.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좀 떨리고 여기 좀 부담감도 들었고요. 여기 와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꽉 차 있는 학생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마음 그대로 앞으로 닥칠 위기도 유연하게 대처하긴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바를 토대로 열심히 이렇게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15팀으로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본선 2차 캠프를 참여하게 됩니다. 예선전과 본선 1차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오른 학생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2차 캠프의 목적은 결선 진출을 위한 최종 10팀 안에 드는 건데요. 심사 기준은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능력 80%와 시제품 제작 기획서 20%로 집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대회 일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무한 상상실. 머릿속의 상상을 실현 가능한 시제품으로 완성시켜줄 아이디어 공작소입니다. 아이디어를 구현, 실제화할 공간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이런 컴퓨터로 하는데 심지어 시뮬레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는 누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느냐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시제품까지 제작해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설계 초안이나 장비 성정 및 가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학생들이 시제품 제작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계 초안이 끝나면 무한상상실의 상상공작소에서 실질적인 시제품 제작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복잡하고 섬세한 입체 영상을 출력하는 3D 프린터와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한 2차원 형상을 조각하거나 절단하는 레이저 커터, 정확하게 제어되는 칼날을 사용해 얇은 재료를 자르는 비닐 커터, 그리고 드릴이 회전하면서 나무를 비롯한 아크릴, 인조 대리석까지 다양한 소재를 절단하는 대형 CNC 라우터까지 총 4가지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컴퓨터 파일로 된 설계도만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공정이 가능한데요. 전문가의 설명과 도움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갈 수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기의 실제 공정 과정을 지켜보며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시제품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눈빛이 반짝반짝, 상상이 현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해커 스페이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에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학교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유료라서 거의 이용을 못 해봤는데요. 이번 여기 상상공작실이 무료라는 소식을 들으니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도면을 짜면 정밀하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저희 아이디어를 실제로 손에 잡힐 수 있게 만들 때 정밀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연결하는 부품 같은 데는 저 3D 프린터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업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익힌 학생들이 이번엔 조별로 시제품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추진력을 평가받는 시간인데요. 가공할 부품의 적합성과 장비 선택 등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거 같이 창출 이걸로 끝낼 거야? 뒤에 글 빼고 그냥 이 앞에 이거 땅땅땅 3개 크게 땅땅땅. 무형의 아이디어를 상품성 있는 물건으로 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 의논하고 있을까요? 원래 생각했던 소재가 유리였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배운 점을 반영해서 유리의 단점을 보완해서 가공도 쉽고 깨지지 않고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소재를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만 더해진다면 기발한 창업 아이템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듯 단순한 이미지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학생들의 이 열정이 머지않아 멋진 결과물로 빛을 발하겠죠?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시제품 제작법도 배웠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소개할 줄도 알아야겠죠.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세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말할 것인가, 청중이 누구인가, 이 청중은 무엇을 원하는가, 기업가에게 있어 프레젠테이션은 빼놓을 수 없는 전략 중에 하나. 청중은 상대의 발표를 들으며 과연 저것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지라고 자문하기 마련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이든 사용자가 받는 혜택을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내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는 게 가장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마케팅의 귀재 스티브 잡스는 딱딱함의 틀을 깨고 대신 요점만 간단하게 강조함으로써 인상적인 스피치를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비법 중 하나가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경험담 3가지를 들어 관심을 유도하고요. 상품의 장점을 딱 3가지만 강조해 전달력을 높이는가 하면 핵심 메시지를 3번 반복해 청중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죠. 이번엔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멘트가 있을 때는 사람들, 이 관중들을 압도를 하세요. 보고 왔다 갔다 시선이 움직이면 분산돼요. 그러니까 거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쫙 갈 수 있어요. 쉬었다. 사실 지금 모델링에는 스프링이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스피치 능력은 결선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복잡한 내용은 단순화하고 숫자를 사용해 상대방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청중들을 바라보는 이 표정, 그래서 여러분 표정도 또 하나의 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너무 무섭지 않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보완한 이 스털링 랜턴의 그 대체 조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속도, 목소리 톤, 심지어 표정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청중과 눈을 맞추거나 손짓을 하는 등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동영상을 예를 들어 제작한다 해도 장시간 청감을 유도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이야기와 자료 시청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가진 정보를 최대로 극대화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막상 나가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연습을 하고 청중들에게 한심을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걸 연습을 해서 무장을 하고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팀당 발표 시간은 단 7분.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진지한 자세로 대회에 임하고요. 발표 학생들은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들을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준비했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저희 팀의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결선 대회가 있는 12월 23일까지 저희는 아크릴 타입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2013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74.3%로 아시아 2위, 세계 2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이 놀라운 스마트폰 보급률을 이용하여 무선 기기 절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표 넘어갈 때 다음 아까 파급 효과 넘어가면서 브릭 체인지를 했는데 그때도 다음은 파급 효과입니다. 이러면서 넘겨주기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본인 부분 딱 배우고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 발표한 학생들. 날카로운 심사위원들의 지적과 칭찬으로 희비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수치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설득력을 줬다는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사업 계획서의 고도성과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능력까지. 이 시간을 통해 결선으로 진출할 10팀이 선별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점수가 집계되는 대회이니만큼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나 본데요. 결과를 떠나 오늘의 이 경험이 더 큰 무대를 향한 밑거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650여 건의 서류 심사를 거쳐 52팀의 1차 캠프, 그리고 15팀으로 이뤄진 2차 캠프까지 이 순간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우리 학생들. 최종 10팀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5번 POU!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한 학생들인데요. 축하합니다. 합격팀은 프로젝트 클래스 실주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그곳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평발 깔창을 기획한 팀에게 들어갔고요. 43조 자체 발광입니다. 자체 발광팀을 비롯해 총 8팀의 결선 진출자들이 호명됐는데요. 이제 남은 팀은 셋. 탈락자 한 팀이 호명되면 나머지 두 팀은 자동으로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탈락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끈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처음에 그 발표 아까 한 거에서 많이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꼭 결선에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지금 결선 진출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우승하겠다는 마음으로 꼭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우승하겠습니다. 우승으로 간다! 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본선 대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기업가로서의 첫 단추를 채우게 됐는데요. 이제 최종 우승팀을 향한 여정이 머지않았습니다. 다가올 결선 무대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커버글라스의 공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 먼저 커버글라스가 어떤 원료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대표님, 이 강화 유리의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예, 강화 유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유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에서부터 출발한 유리를 사용을 하고요. 다만 전자재료에서 사용하는 유리는 그 강화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 그 구성 성분이 조금 다른 그런 특별한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하는 유리용기부터 자동차와 항공기의 유리창까지 강화 유리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커버글라스 역시 강화 유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원재료인 일반 유리를 작업하기 편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 바로 외형 가공인데요. 가로 370mm, 세로 470mm로 입력된 값에 의해 절단 기계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재단된 유리는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그라인딩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작업. 정수된 물로 유리의 표면을 깨끗이 세척해주는 단계인데요. 세정이 끝난 후에는 섭씨 10도에서 건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강화 유리의 핵심 단계는 강화 처리 과정입니다. 일반 유리를 질산칼륨인 케미컬 용액에 10시간 정도 담가두면 화학작용을 통해 이온 교환법이 진행되어 유리 표면에 강화 코팅이 입혀지는데요. 이렇게 강화 처리된 유리의 강도는 700메가파스칼에서 800메가파스칼로 향상됩니다. 즉 일반 유리에 비해 7배에서 8배 정도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유리를 강화하는 이온 교환법이란 무엇일까요? 그 일반 유리와는 다르게요. 이 강화 유리는 화학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유리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창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투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긴 하지만 잘 깨지는 게 문제입니다. 유리가 잘 깨진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유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충격이 유리의 윗면에 전해졌을 때 그 충격 에너지가 이 아래쪽까지 관통이 되면 유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를 강화한다는 거는 그것이 잘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충격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관통이 되지 않게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쉽게 유리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 성분이 들어있어요. 크기가 이제 요만한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요거보다 크기가 큰 칼륨 이온으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리의 그 표면 부분이 작은 거를 빼고 큰 거를 집어넣어 주니까 훨씬 빡빡해지겠죠. 그러면 그 빡빡한 틈으로 충격 에너지가 통과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온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강화 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테두리 베젤. 이 베젤 내부에는 센서 칩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아래에는 가로 배선, 양옆에는 세로 배선이 숨어 있습니다. 배선의 신호를 통해 커버 글라스에서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죠. 전도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부식시키는 에칭 작업으로 미세한 선로를 만들어 센서를 흐르게 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에 손가락을 대고 움직이면 원하는 화면이 뜨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베젤 인쇄 작업과 에칭 작업이 끝나면 다시 세정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유리는 하나의 작업이 끝날 때마다 세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작업 중 발생된 불순물과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해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 필름을 부착해 땀이나 지문 등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유리를 최종 형태로 재단하는 형상 가공.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쓰임에 맞는 크기로 강화 유리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재단된 유리는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데요. 매끄러운 표면은 사용자의 촉감과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강화 유리로 만든 커버 글라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테스트 과정이 남았는데요. 강화 유리로 만든 커버 글라스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될까요? 강화 유리는요,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 강화 유리는 크게 두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가 어느 정도 휘었을 때 깨지는가를 테스트하는 밴딩 테스트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충격에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홀드롭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합격한 제품만이 실제 저희가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게 됩니다. 커버 글라스에 압력을 가했을 때 500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압력을 견디면 합격이라고 하는데요. 압력을 견디는 힘은 일반 유리가 130메가파스칼 정도인 것에 비해 강화 유리인 커버 글라스는 800메가파스칼에서 9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번엔 강화 유리가 충격에 얼마나 강한지 알아볼까요? 150g의 쇠구슬을 30c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린 후 커버 글라스가 버티는 힘을 측정해 강도를 확인합니다. 강화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유리에 비해 튼튼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커버 글라스. 하지만 커버 글라스 역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유리라는 점 잊지 않아야겠죠? 제품의 최상단에 위치해 소비자가 제일 먼저 접촉하는 커버 글라스. 과학과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낸 강화 유리의 놀라운 변신. 이렇게 하나의 커버 글라스가 탄생했습니다.